공개 클리닉 웰 추석 특집 침술. 4천년을 이어온 한의학의 결정체, 과연 침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장육부 12개의 장기와 연결되는 경락. 360개의 경혈점을 정확히 자극해 통증을 다스리고 기혈의 흐름을 바로잡는다. 조선침과 태극침, 체질침에 이르는 다양한 침법과 의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경이로운 침술의 세계. 부산대 한방병원 침구과 이병렬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곱게 한복을 딱 차려입고. 저희 어울리나요? 가족 나들이 같아요. 가족 나들이? 어떤 올해 추석을 좀 일찍 찾아와가지고 네. 추석 그 느낌도 잘 안 납니다만 또 이렇게 한복 입고 저희가 녹화를 딱 하는 이 시점에 보니까 추석 느낌 납니다. 그죠? 그럼요. 근데 네. 이제 지난번에 시장을 가고 이제 쇼핑몰 가니까 네. 많은 분들 추석 선물 사신다고 네. 많이 고민하시는데 요즘 근데 또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뭘 선물해야 맞아요. 되는지. 진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네. 직장 상사 네. 같은 분들에게 네. 선물 고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네. 선물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네. 공개하겠습니다. 어허. 네.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순위가요. 네. 한우와 굴비로 조사가 굴비, 됐다고 한우. 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홍삼과 같은 건강 기능식품이 대세라고 하고요. 네. 또 왜 황제의 보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뭐요? 공진단. 공진당. 아하. 이것도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선물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 부모님들 이거죠. 현찰로 나가는 상품권 원하신다고 하니까 응답자의 50% 이상이 현금이나 상품권 원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현금을 봉투에 딱 넣어드리면 끝. 그냥 봉투에 넣어드리기 좀 뭐하면 예쁜 네. 편지, 네. 카드 같은 거 아하. 함께 이렇게 넣어드리면 괜찮지 네. 않을까 좋을 싶어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내는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추석 특집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서 한방 침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의 모셨습니다. 부산대 한방병원 침구과 이병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나오신 김에 교수님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침술하기 전에. 요즘 홍삼 아까 많이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홍삼 이거 아무나 이렇게 드셔도 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괜찮습니까? 네. 아무나. 일단 몸에 좋으니까 네.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분이 선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네. 이 많이만 쓰는 것이 무조건 약이 된다 아니면 이득이 된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드라마에서 볼 때 네. 독약과 이 치료약의 차이점이 나왔던 적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독이 될 수 있는 약이 뭐냐 할 때 모든 약제가 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오. 과하다든지 네. 부족하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몸에 이로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아주 예를 든다면 몸이 차고 네. 약하고 허하고 네. 이런 경우에는 홍삼이 어느 정도 충분한 도움이 되겠지만 네. 몸이 아주 건실하고 네. 뜨겁고 한 경우에는 네. 그걸 쓴다 해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공진당은요? 네. 공진단 마찬가지거든요. 한방에서 얘기하는 네. 최고의 보약 중에 하나가 공진단입니다. 네. 네. 그 들어가는 약재가 많지 않으면서도 이 몸의 기능을 보호하는 작용은 네. 아주 가장 왕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약재입니다. 네. 허하고 약한 경우에 네. 그걸 쓰는 것이 약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 그걸 쓴다 해서 큰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허하고 약한 경우는 괜찮은데 몸이 너무나 신체 에너지가 너무 남아. 그런 분들의 공진당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독이라고까지 표현 안 더라도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이 큰 도움이 안 결국은 독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홍삼이나 공진단 먹으면 몸에 열이 확 오르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먹어봤어요, 공진당? 그럼요. 먹으면 안 될 거 아닌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이에 상관이 있나요? 나이보다는 몸 상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임상에서 보다 보면은 네. 아주 젊은데도 굉장히 허약하고 심지어는 그 20대 나이에 체중이 너무 줄어서 늘리려고 해도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연령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오히려 신체 그 상황이 왕성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 내 몸이 어떠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지 네. 약이 좋기 때문에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 네. 어디까지나 홍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차나 이런 걸로 건강식품으로 복용한다는 건 뭐 충분히 누구한테나 무난하겠지만 네. 약으로 될 정도로 이걸 하나만 집중적으로 많이 쓴다 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다. 네. 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것이 몸에 무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아. 뭐 저희 한의학의 이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네, 저는 아니, 네. 방송 스케줄 네. 너무 많은 날 네. 좀 지치고 그럴 때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공진단 하나를 딱 먹으니까 기운이 아니, 조금 나더라고요. 그냥 제 방-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방송을 해도 제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공진단 그 비법이 그거였어요? 알겠어. 공진단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아 정말요? MC랍습니다. 경옥고도 우리 우리 진로 나갑시다. 자, 네, 저 침을, 건강에 침을. 좋은 네. 음식을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침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왜 침은요, 손쉽게 자주 맞곤 하지만 정말 이 침 하나로 병이 치료된다는 건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동양의학, 서양의학을 막론하고 네. 현재 의학이 있기까지는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네. 경험이 집약돼서 그것이 체계화되고 지금의 의학으로 완성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침 치료라고 하는 것, 침술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시작은 첨석이라고 하는 돌 조각에 사람이 찔렸을 때 네. 예상치 않은 질환이 치료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그 경험을 축적시키고 또 그걸 쌓아오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침 하나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냐 하는 질문에 네. 약이나 침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침을 하나만 써서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침 한 종류로 이 치료는 충분히 많은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 침 이러면 동양의학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뭐 또 서양에서도 이런 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시작한 것은 우리 네. 동양 지역에서도 네. 중국의 그 동방, 남방, 네. 서방, 북방을 나눠서 기재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네. 침이 시작된 것은 특히 이 우리 동쪽 지역, 그다음에 남쪽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국이 국가에서 많이 밀어주면서 이 침이나 아니면 거기서는 중의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네 그 중국 의학이다 해가지고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발전을 이루고 있고 우리 한국은 교육제도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사립의 11개 한의과대학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 부산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부산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제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체계적인 발전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제도가 한의학이라는 제도가 사실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의사 내지는 그쪽에 침구사들이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에는 약간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에서 현대 과학적인 접근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침치료에 대해서. 그래 작년, 올해 통해서 저도 그 학회에 나가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자칫하면 우리가 역수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쪽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또 적극적으로 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 네. 또 그걸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 30년 전 네. 독일에서도 보면은 네. 그 침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있었고 박사님, 제가 독일에서 근무하셨어요. 가정의학과 아, 선생님들께서 네네네. 네. 많은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시술도 하시고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교수님 다른 게 아니라 예. 우리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예. 죽어가는 사람이 예. 침 한 방 맞고 살잖아요. 예. 기적적으로 안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나갔다. 이 실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럼 침술 효과가 그렇게 좋은 건지. 막 죽어가는데 침 따르니까 팍 살아요. 눈 딱 뜨고. 사실 그래야 드라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네. 또 안 되던 것이 되기 때문에 드라마로 우리가 또 재미있게 또 네.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어떤 면에는 그 드라마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고증을 거치고 또 가능한 것을 또 연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제 임상에 있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경험을 한 건데요. 저희 한의학적으로 또 아니면 침을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네. 이게 일반적으로 그 꿉꿉하다가죠. 이 뻣뻣해서 아침에 잘 펴지지가 않고
류마티스 관절 질환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는 진단이 안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걸 치료하다 보니까 많은 횟수를 치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가 그 한 3번째 정도 침을 맞을 때부터 30대에 불구하고도 이명 증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밤낮 없이. 그래 그것 때문에도 진단을 받고 또 치료가 힘들다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네. 이게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래 오직 본인이 얘기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한 건 하나도 없다. 네. 그 침을 손 발에 맞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왜 없어졌냐. 그래 저도 해석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명 없어져서 굉장히 저 불만인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 불만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래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되고 또 예기치 않은 뭐 마찬가지로 거기에 좋은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적인 효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정리 또 앞으로 이 체계화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이 동양의학에 대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좀 재밌는 말씀 좀 잘해주셨는데 네. 교수님 보통 왜 그 침을 놓을 때 네. 지금 이 큰 인형을 갖고 보셨는데 네. 그게 혈자리라 그러죠? 예, 예. 침을 그냥 아무 때나 막 못 심게 하는 것처럼 놓는 건 아니잖아요. 혈자리에 놓는 거 맞죠? 아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의미도 있을 테고. 예, 예, 예. 혈자리라는 것도 이 경험이 집약돼서 네. 아무데 놓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뭐 아무데 놓는 것보다 또 아프니까 아픈데 놓는 것보다 요 자리가 더 효과적이다. 이것이 그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이 경험이 쌓인 자리고 또 네. 그것이 그런 특성을 가진 자리끼리 모아서 아마 일반인들이 경락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 경혈의 특성들이 비슷한 것 또 유사한 것들이 모으다 보니까 요 경락에서는 어느 장기에 영향을 더 줄 수 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몸에 그 한 12개 정도 이 경락을 저희가 설정해 놓고 또 침치료하는데 그 경혈 뭐 이런 쪽이 주로 활용되고 있고요. 요 특징을 보면은 주로 이 몸의 아래와 위를 쭉 연결하는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아래쪽에서 위에 쪽의 질환 또 아니면 내장의 질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장에 질병이 있을 때 어느 경락, 어느 혈자리에 더 경결되고 통증이 오고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 진단과 치료의 가치를 동시에 띄는 것이 경혈입니다. 아니, 네. 교수님 얼핏 봐도 저게 네. 수백 개는 보이는데 네.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이 정경혈이라면 저 옛날부터 그 내부 장기와 연결된 혈들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한 360여 개. 그리고 그 후에 발견해서 요 질환에는 여기가 좋다. 예. 그 이후에 발견된 이 새로운 혈들 네. 아니면 또 이 경과 관계없이 경락을 벗어나 있는 혈들을 합하면 한 몸에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네요. 4,000개. 이야. 근데 이게 침이라는 게요. 네. 한 번 맞을 때랑 또 2번 맞을 때, 3번 맞을 때 좀 느낌이 다르다고 네.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네. 어. 질병의 증상에 따라서 한 번 놓을 게 있고 예. 한 여러 번 놓을 게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물론 우리가 가장 쉽게 그 감기에 걸리더라도 약을 뭐 이틀 먹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일주일 먹었는데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병이 얼마나 깊고 또 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혈이 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맞는 사람에 따라서 네. 뭐 호전도라든지 뭐 네. 반응은 제각각이겠죠. 거기에서 저희가 가장 저희 한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그 질병을 치료할 때 재현성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떤 치료했을 때 일정한 효과가 지금 나왔으면은 다음 날 해도 나와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해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재현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 저희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인이라고 해서 이 혈자리를 표현하는 모형에서 볼 때 네. 여기서 보더라도 인체 표면에 어느 점들을 쭉 표현을 해놨거든요. 예. 네네. 그런데 그 점 이후에 침이 들어갔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얼마만큼의 어느 조직에 자극을 준다 아니면 그쪽 부분에 어느 다른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우리 문헌에
좀 그 기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그러다 같은데? 보니까 그럼요. 네. 경험적으로 요 자리 놨을 때 분명하게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거 예.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걸 재현할 수가 있냐? 여기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다르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이제 최적의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의학으로 가는 건데요. 예. 그래 그걸 조금 더 가장 재현성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체계화하고 또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네.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대학에서 또 교육을 하면서 담당한 부분이고 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침을 찌를 때 요만큼 찌를 것인가, 요만큼 찌를 것인가, 요 방향으로 할 것인가, 요거를 다 통계를 내셔가지고 그죠? 이게 좋더라는 게 이게 집약이 되면 예. 좀 더 재현성, 그러니까 누가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그렇죠. 있도록 네.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 거기에는 예.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옛날부터 그 인체의 예. 그 치수를 재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 방법이 이걸 뼈를 기준으로 해서 쟀거든요. 네. 이 골도법이라 해가지고 골도법.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꼽에서 여기 갈비뼈 사이 네. 요 아래까지는 한 8촌으로 한다. 어. 키가 작은 사람은 그 1촌이 한 2cm가 될 수도 있고 좀 큰 사람은 3cm, 4cm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꼬마들 같으면 더 작을 수도 네. 있고. 네. 그래 그 비율을 가지고 따져서 했는데 그 체표의 비율뿐만 아니라 사실 몸에 얼마나 들어가서 또 방향과 이것이 같이 제시될 수 있다면 앞으로 그 침치료에 대한 기대값, 네. 정확한 기대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네. 또 그 재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를 네. 많이 듣습니다. 교수님 모셔가지고. 네. 예. 이 침술에서 특히 이제 재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교수님 어떤 경우에 침을 맞죠? 주로 이제 발을 삐다거나 삐었다. 예. 뭐 이렇게 삐었다. 예. 삐었다. 예. 근골격계 예, 이런 예, 이제 아플 때 맞습니까? 근골격계 질환 우리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듣고 또 인터넷이다 보면 뭐 광고 매약에 나와 있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네. 아주 쉽게 보면 근육과 이 뼈의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주로 구성하는 부분이 근골격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주가 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느낀다 할 때 가장 불편한 건 통증이거든요. 네. 네. 통증이나 어디가 저리거나 네. 또 뻣뻣하거나 아니면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런 네. 이제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근골격계라면은 그 운동성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냐. 예를 들어서 팔을 올리면 이것이 귀에 달 정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이 안 올라간다. 또 이걸 꺾었을 때 한쪽은 여기까지 오는데 한쪽은 절반밖에 못 간다. 이 운동성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실제 보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보니까 이 뼈가 자라나서 뭐가 막 커져 있다. 아니면 뼈가 골절이 돼서 꺾여 있다. 네. 이런 거 문제점이 되잖아요. 근육이 부어 올라 있다. 네. 그래 이제 세 가지 그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고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위가 이 목, 어깨, 허리. 그다음에 엉덩이, 네. 그다음에 무릎, 팔, 다리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질환이 광범위하게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고 네. 이쪽에 침치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침을 맞은 게 네. 초등학교 때인데 왜요? 친구들하고 뛰어놀다가 발을 삐었어요. 네. 삐었더니 어머니가 바로 그때는 한의원을 탁 들고 와서 침을 놓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희한하게도 침을 딱 맞고 한 이틀 정도 맞으니까 또 이게 거짓말처럼 괜찮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예. 보통 그런 그러니까 발목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예. 그 관절이 많이 돌아가는 곳 이런 곳. 사용이 많을수록 네. 거기에서 힘도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손상을 받기도 쉬운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손목, 발목, 그다음에 특히 무릎 같은 데는 체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실제 우리 침치료에서도 오수열이라고 해서 이 팔의 요 주관절이라고 하죠. 이 팔꿈치 이하, 그다음에 무릎 이하에서 있는 이 혈들이 네. 그 침 자리죠. 침 자리들이 실제 침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목 인대나 아니면 연부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손상이 왔을 때 그 주위에서 잡는 것이 또 많이 시행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뭐 추석 특집이니까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예. 분명히 지금 연휴에 그런 무협 영화 같은 거 하잖아요. 무협 영화 보면은 막 고수가 누르면 얘가 꼼짝을 못해요. 급소를 찌른다고 하죠. 딱 꼼짝을 네. 못하게 논다거나 딱 맞고 확 쓰러지니까 그 하나 딱 드라마지. 찍으면 아니 하나 찍으면 무공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주 그 급소를 찌르는 이런 효율도 있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저 학교 다닐 때 아주 뭐 옛날 일입니다. 네. 그때 운동을 하다 오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호신술 하지 않습니까? 네, 호신술. 예. 호신술 할 때 보면은 그 어디 이제 상대가 아무리 등치가 좋더라도 예. 딱 여기 집어넣어서 아래로 누르면 꼼짝 못하고 앞에 쓰러진다. 뭐 실제 해보면 또 저 힘을 못 쓰거든요. 예. 그런 자리가 있는데 네. 실제 이게 지금 치료에 와서 들어와서 볼 때 우리 몸에는 아주 쉽게 보면은 이 척추에 붙어서 이 몸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이 저 사타구니 쪽에 보면은 동맥이 뛰는 데가 있거든요. 누구나 팔딱팔딱 네네, 뛰잖아요. 네네. 그 바로 옆에 보면 거기 아주 좁은 부분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 그런 부분이 사실 그 허리를 앞뒤로 굽히고 이게 힘이 안 들어갈 때 네. 쓸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저 침구학에서는 충문이라고 해서 뭐가 팔딱팔딱 뛰는 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자리가 실제 그런 중요한 그 근육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 그런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 놔서 저 허리를 못 피던 사람이 쭉 피고 앞으로 굽힐 수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자리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삐었을 때 침 맞으러 가면은 예. 그 침을 예. 그 관절에 놓는데 예. 인대에 놓습니까? 신경에 놓습니까? 아니면 근육에 놓습니까? 어. 궁금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냥 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삐었다 말씀을 하실 때 네. 거기에도 여러 부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저희 문헌에 나와 있을 때 좌섬 요통이다 하는 건 허리를 삐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허리를 삐었다면 사실 허리 주위에는 그 근육이 큰 근육들이 힘을 받는 근육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 부분과 또 발목, 손목 이 말단 부분을 삐었다 할 때랑은 조금 그 부위가 구조물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실제 이제 손목이나 발목 쪽에서는 그쪽에 뭐 근육에 놓고 싶어도 사실은 인대나 건이라고 해서 근육과 뼈를 이어주고 있는 끈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더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리나 이런 쪽에서는 같이 뼈다 하더라도 근육 쪽 이런 쪽이 많이 포함돼서 이 침을 놓는 그 해당 부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요즘 많이 네. 많은 분들 특히 어머니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침을 놓습니까? 예, 놓습니다. 네. 놓는데요. 허리 디스크도 그 정도에 따라서 네.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아주 심해서 도저히 뭐 걷지도 못하고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그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판이거든요. 그 네. 완충작용을 하는 판인데 이게 튀어나와서 뒤로 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것이 너무나 심해서 통증도 엄청나게 심하고 네. 움직일 수도 없고 한 경우에 아주 수술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네.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주 가볍게 나와서 뭔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네. 통증도 있고 운동성에 제한도 가져오고 있는데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때 침치료나 이런 네. 걸 통해서 그 근육이나 또 말단 부위에 그 문제점이 일어난 걸 해소해 줌으로써 네. 충분한 치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네. 현재 임상에서 뭐 많이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녹화 마치고 가시기 전에 그 급소는 저한테 살짝 가르쳐 줘요. 예, 예. 자, 치료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근데 보통 목이 아파도 그 원인이 다르잖아요. 예, 예. 목이 아픈 게 뭐 그렇죠. 허리가 아픈 네. 것도 다 원인이 다르니까 이게 예.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지겠네요. 예. 어떻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시행이 되고 있죠. 네. 저희가 그 부분적으로 네. 그 부위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체질과 심지어는 전체적인 그 몸의 이 장기의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아니면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침이 또 아니면 어떤 방법이 동원이 되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 요즘은 그 침에다가 전기를 가해서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 전침이라고 해서 이 저주파 전기작을 가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그 약에서 주사가 가능한 약재를 뽑아서 그 경혈의 네. 그 경혈의 특성과
그다음에 그 약의 특성을 같이 살려서 하는 치료 방법도 쓸 수가 있고 심지어 요즘은 왜 레이저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네. 그중에 그 뭐 콜드 레이저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피부 저 몸에 통증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피부의 자극을 통해서 이 침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합니다. 풍성한 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예. 근데 아까 근혜 씨 어렸을 때 발목 삐어가지고 네. 침술 요법을 했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때 발목에 침 맞으셨어요? 아니면 어디에 침을 정말 맞으셨어요?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였거든요.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제가? 침 보고 들으면 그걸 어떻게 어디까지 것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제가 그걸 왜 어떻게 기억을 해. 여쭤봤냐면요. 제가 무서웠던 어깨가 게 기억밖에 안 나는. 그러셨어요. 제가 어깨가 아파서 네. 한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깨에다 침을 놓지 않고 발가락에다 침을 놔주시더라고요. 저도 네. 왼쪽 무릎이 아파서 갔더니 오른쪽 네. 팔인가 여기를 침을 놓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예. 의심이 많은 환자였어가지고 네. 왜 발가락에다 그러게. 놓냐고. 왜 그러냐고. 전문적인 한의학적 용어로서는 원위 치열이라고 합니다. 먼 데서 치열했다. 네. 그 가까운데 그 아픈 부위 병소에서 혈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먼 데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쪽에서 치열하는 방법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아까 발목이 삐셨다고 하셨죠? 네, 발목이 삐었을 때 그러자네도 그쪽 발목에 뭐 인대 손상도 있고 뭐 일부 하여튼 파열이 됐다고 보자고요. 네. 네. 일부 파열이 됐는데 거기다 침 놓고 또 막 자극한다고 해서 오히려 초기에 왔을 때 그 파열이나 이런 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놔놓고 걸어 다니더라도 반대쪽 발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오히려 부담을 더 그렇죠. 받아야 되니까. 부담을 더 평소보다. 받아야 되죠. 예, 그걸 예.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반대쪽 발에 어느 정도 좀 자극을 줘서도 그 기능이 훨씬 더 살아나서 이 체중을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이제 요즘의 해석으로 본다면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기가 어떻게 순환되고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충분히 반대쪽에 치료하는 것도 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될 수 있고, 예. 아까 어깨가 아플 때 손에 치료를 받고 아니면 발에 치료를 발가락에다가 침을 맞았는데요. 네, 치료를 근데 감쪽같이 낫더라고요. 네. 신기하게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어딘데 거기? 우리 몸에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특수한 자리들이 나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있어서 실질적으로 머리가 아픈데 손에 손에 놓죠. 요 예. 자리를 치료해도 잘 듣거든요. 그런 것이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되고 사실은 그 연관성이 뭐냐 또 이게 놀 때마다 그 작용을 머리 쪽에 정확하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네. 앞으로도 연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것은 네. 그런 자리들은 많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공개 클리닉웰 오늘은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침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공크를 진행하면서 침이란 주제로 진행하기는 처음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연한 얘기들이 좀 오고 너무 학술적인 뭐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재미있게 지금 네. 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침이 단순한 침을 놓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법도 종류가 많고 침의 종류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침을 또 맡고 계신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시술을 받고 계신지 어떤 분들이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보시죠. 경남 양산시 물금읍.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한방병원을 찾았다는 정태호 씨를 만났습니다. 침 치료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허리를 바로 펴기조차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누웠다 일어날 때도 엉금엉금 기어대고 앉았다 일어설 때는 자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제 발자국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걸어 다니면 좀 괜찮고. 이미 오랜 시간 허리를 혹사해온 데다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다리까지 뻗치는 통증이 온 겁니다. 1년 전부터 허리 주위의 근육 기능이 약화되면서 통증도 나오고 자세 변화 시 잘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중풍이나 디스크, 상하지 마비 등에 주로 쓰이는 것은 이른바 장침입니다. 길이만도 무려 13cm. 긴 침을 이용해 한 번에 여러 개의 혈자리를 통과시키는 보다 강력한 침법입니다. 근육이 진행하는 방향대로 이 장침을 가지고 써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몸에 그 피부에 수직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경혈이라고 해서 주로 허리와 많이 관련된 허리 기능과 관련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혈자리를 잡아준 겁니다.
하지만 한의학이 자랑하는 침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웬일인지 침 대신 주사기가 등장했는데요. 벌의 독을 정제시켜 경혈에 주입하는 일명 봉침입니다. 통증을 조절하고 체내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한의학과 현대 기술이 결합해 치료 효과를 한층 높인 전침도 있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에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 자극을 침에 추가해서 좀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강한 침 자극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전기 자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침을 통해 저강도, 고주파수의 전기 자극을 흘려 좌골신경통 등의 통증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놀라운 건 침의 굵기도 침법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사실인데요. 목과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수영 씨. 목 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계가 이렇게 약간 찌릿찌릿하다거나 뭐 오래 앉아 있으면 집중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에게 내려진 처방은 일명 조선침이라 불리는 전통 대침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냥 조선침이라고 얘기하는 대침입니다. 대침은 예전부터 쓰던 침인데 보통 이제 굵죠. 굵고 좀 길이는 일반 침보다 좀 긴 것도 있는데 일단 한 0.5mm 이상 되는 좀 굵은 침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체감부 척추 부위 쪽에 하든가 아니면 근육질이 많은 곳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통증이 심한 부위에 자침을 하기도 합니다. 굵은 만큼 효과가 강하고 빠른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 국제학술지 등을 통해서도 조선침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픈 부위가 많이 없어지고 운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처음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걸로 좀. 다른 침과 달리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주목하는 침법도 있습니다. 일찍이 한국 한의계가 주목했던 독창적인 체질침인데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세요. 좀 포근할 겁니다. 저마다 타고난 오장육부의 기운이 다른 만큼 그 강약을 감별하고 다스려 흐트러진 장부의 균형을 바로잡는 원리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을 때에도 꾸준히 시술하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질침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 스스로 좋은 컨디션으로 생활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오늘날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 태극침을 맞아보면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무겁던 몸이 가벼워진다고 대답을 합니다. 수천 년 세월, 과학과 의학을 넘나들며 한의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침술. 다양한 침법만큼이나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침술의 세계,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침을 맞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종류도 뭐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굵기가 얇거나 굵거나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 침의 종류뿐만 아니라 침술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침의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럴 수밖에 없이 발전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끝에 아니면 이 머리 위에 침을 넣으면 바로 이 피부 밑에 이 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뼈를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침 또 아니면 가늘은 침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허리나 엉덩이 부분에 침을 놓는다. 여기 근육도 풍부하고 가늘은 거 놔봐야 어떤 자극량도 굉장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맞아도 몽둥이로 맞아야 좀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쓸 때랑 분명히 그 치료하는 도구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에 맞게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래 침이 가늘은 건 옛날부터 이제 그 털어 호자 털 짐승의 털같이 가늘대가지고 호침이라고 해서 발전이 됐고요. 네. 또 어디는 종기가 생겨 있다. 이거 딱 따가지고서 고름을 짜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예리하게 끝이 예리하게 돼서 그걸 짜낼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열을 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네. 피 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가늘은 거 가지고 찔러서 피 나질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좀 굵은 거 가지고 또 이 날이 날카롭게 선거 가지고서 찔러야지 되고 네. 그 용도에 따라 지금까지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래 경우에 따라서 피부 전체 자극을 준다. 침이 마치 그 테니스 코트 끌고 다니는 롤러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이 생겼습니다. 거기 아주 침이 여러 개 나와 있어가지고 쭉 긁으면 전체 이 어느 지역이 이 침 자극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여성들 만들어 나오고. 피부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피부 질환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 용도에 맞게 지금까지 많이 발전해 왔고 또 그 침법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네. 그래 저희 병원에서도 뭐 쓰시는 분이 이 환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체질이 어떻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침을 쓴다. 이거 상당히 또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어디는 강자극을 줘야 된다 해서 아주 뭐 굵은 거, 그다음에 깊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뭐 요즘 나온 그 전기, 뭐 레이저 이런 걸 통해서 또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혹시 침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누구나 여태까지 그 약도 그 뭐 먹으면 뭐 두드리 나듯이 침도 맞네.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었다. 아. 저 비틀비틀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할 정도 됐는데 침 맞으러 온다. 저희 옛날 당직 쓰고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예. 술 먹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침 맞으러 오거든요. 이런 경우 못 놓거든요, 사실. 그 침을 놓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될 수 있다. 이럴 수가 수면침을 하나 탁 놔주시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수면을 딱 하게. 잘 안 듣는 것 잘 같아요. 안 예를 들어서 아주 기아 상태가 심하다. 굶주림 막, 상태가 예, 심하다. 그렇죠. 예. 예, 굶주림 심하다. 또 아니면 너무 몸에 열이 많이 난다. 막 헛것이 보이고 할 정도로 열이 많이 난다. 오히려 그에 대한 응급처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아주 땀이 많이 나서 탈진이 돼 있다. 또 아주 뭐 장기간 설사를 했다. 그래 몸에 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침 치료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실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그때그때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나 여기보다 그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침을 피해줘야 될 상황이 있고 네. 또 부위도 있을 수는 있죠. 분명히 네. 아주 위험한 부위. 가슴에 뭐가 여기가 아주 좋은 자리에 돼 있다. 사실 여기 옆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자리 좋다 하니까 쭉 들어간다. 뭐 심장 들어가고 이거 안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늦게 알겠어요. 아니 아주 알겠습니까, 교수님? 예, 진짜. 극단적인 중요한 예를 거죠. 들어서 네. 이 부위에 따라서 피해야 될 자리 이런 자리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네. 그 여기 혈자리 좋다니 여기 수. 하여튼 그렇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사실 그 교수님, 예. 우리 어머님들 침도 뭐 맞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예. 뜸 좋아하시잖아요. 네, 뜸 뜨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이거를 그러면 침하고 뜸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네. 뭐 여태까지 이 자리 와서 네. 좀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게 맞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몸에는 열이 잔뜩 나는데 그 뜸 치료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몸이 뜨거운데 거기 갖다 열 갖다 댄다. 이게 불안집에 붙여주는 견디기도 거예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치료 효과도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실제 뜸이 출현했던 걸 보면 상고시대 그 기록이나 이쪽에는 뭐 정확한 어떤 역사적 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보다는 뜸이 발전된 것이 화상을 입었었단 말이죠. 네.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보니까 엉뚱하게 몸에 다른 질병이 치료가 되더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일정한 시간 동안 가장 미세하게 우리 몸에 원하는 만큼의 열 자극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자리는 아까 혈자리라는 걸로 영향 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왔다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쑥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이게 잘 선별이 돼서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뜸의 그 재료 그렇죠? 말씀하시죠. 예. 예. 쑥뜸. 그런데 이걸 아무 경우나 그럼 침과 뭐 이 뜸은 다 하면 좋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몸에 막 열이 나는 걸 치료한다고 그 침은 이제 한방에서는 사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네. 오히려 강작을 주고 막 해놓고 나서 이 뜸은 거기다가 오히려 열을 가해준다. 이건 오히려 맞지 않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모든 뜸 치료나 침 치료나 모든 것이 그 증상에 맞춰서 들어가 주는 것이 좋고 많이 해서 좋다. 옛날에 문헌에 그런 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뜸이 나이가 들면 많이 뜰수록 좋다.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많이 뜨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이 허하고 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뜸의 이 장수나 이런 것도 늘려주는 것이 맞다는 거지. 저 70, 80대였으면 무조건 뜸 뭐 100개, 100장, 200장 뜬 것이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뜸은 많이 뜰수록 좋다 이런 말도 경우에 따라서 좀 그렇죠. 달라질 그렇죠. 수 있다. 몸에 맞추는 네. 거. 네. 네, 근데 그거 이렇게 생각해요. 손발이 좀 차가운 여성들은 뜸을 오. 뜨면 조금 좋다라는 네.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 당연하게 이 뜸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자극이거든요. 예. 열 자극이 가해질 때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 손발이 차다.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 순환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혈액만 순환되냐, 뭐 임파액도 순환되고 모든 또 노폐물도 빨리 빠지게 되고 혈액 순환을 통해서 차다 할 때는 그 뭐 기본적인 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 뜸 치료나 이런 건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 궁금한 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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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뜸 뜰 때 뜸의 재료가 있잖아요. 아까 예. 쑥이라고 하셨는데 예. 쑥뜸 말고 다른 뜸도 있습니까? 아, 왕뜸도 있는데 그 쑥을 다 태우죠? 뜸에도 네. 종류가 지금 너무 답답하셔 지금. 네, 너무 모르게. 종류가 예. 일반인들 상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해요. 아, 그래 심지어는 그 뜸이 어떤 걸 태우지 않고 갖다가 대놔서 이 독에 의해서 저 수포를 형성하게끔 만드는 이런 방법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로 접촉하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거기가 쑥을 재료로 한 거, 네. 이런 쪽이 많이 있고 요즘은 저희 쪽에서도 이제 개발하고 쭉 나온 것이 전자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 조그만 건전지를 거기다 넣어서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 필요한 만큼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를 올려주고 그래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뭐 현대적으로 또 개발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뭐 침도 알아보고 뜸도 알아봤는데 네. 그럼 한약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한약을 쓰고 뭐 또 뜸도 뜨고 이런 한약이 주고 침은 다음이고 뭐 이렇습니까? 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제 맞춰주는 것이 첫째는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몸이 기능이 허하고 약해졌을 때는 약도 그 몸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침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그런 기능을 가진 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자리들을 주로 해서 이걸 조합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그 약과 침을 병행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하나만 써야 되냐, 뭘 쓰고 뭘 쓰면 안 되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쉽게 예를 들면 어디 뭐 수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술도 뭐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거 뭐 하나 째고서 짜냈다. 그런데 그때 꼭 약을 써야 되냐? 아주 간단하면 약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고 또 약을 안 써야만 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뭐 여기 감염이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면 약을 써야죠. 네. 그래 요것이 목적에 맞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침이나 뜸이나 약은 하나하나의 그 치료 수단으로서 독립해서 존재하는 거고, 충분한 그 의미를 띠고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네. 혹시 옛날에 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뭐 1침 2구 삼약. 3약이다. 네. 저희가 이런 말씀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그 선생님께 참들이 풍어른다고요. 네. 제가 이 건강 프로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네. 지금 질문을 드리신 것 네. 같아요. 거기서 네. 그 구라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뜸. 예, 뜸입니다. 오. 예, 뜸입니다. 와우. 네. 3년 왜 그러세요? 리허설 때 다 해놓고 세단스럽게. 그래, 침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 나눴던 그 침이고요. 네. 이 구라고 할 때 구가 뜸이고, 네. 삼약이 이제 주로 쓰는 한약 이쪽을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침은 한 번 맞아야 되고, 뜸은 네. 두 번 하고 뜸은 두 번 해야 돼요. 약을 세 그런데 번 먹고. 나중에 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예. 한 번 맞았는데 안 들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순서를 얘기한 거지. 예. 가장 간단하게 먼저 이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침을 쓸 수도 있고, 네. 또 다음에 약을 쓸 수도 있고, 네. 뜸을 쓸 수도 있고, 약을 쓸 수 있다. 이 순서를 얘기한 거지.
어떤 횟수나 양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와, 오늘 너무 재밌게 설명을 제가 해주셨네요.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예. 교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예. 우리 인체는 사실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전기의 예. 흐름입니다. 예. 오, 오늘 또왜 그러세요? 전기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교수님께서 이게 혈자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기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럼 위가 아프면 등을 이게 따잖아요. 안마하면 좋잖아요. 예. 그렇듯이 과학적, 비과학적 떠나서 충분히 이론적인 바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네. 저 특집 봤습니다. 예. 네, 우리의 동양의학도 언젠가는 이제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면 설명이 더할 된다는 나위, 거죠? 예.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옹기종기 모여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럴 때 스킨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오, 네,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우리 친척들, 가족들 그동안 고생했다고 안마나 이렇게 지압점을 조금 눌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예. 이렇게 지압점을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경우 케이스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추석 때 과식하다가 네. 속 아플 경우가 있고 과음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부분들 왜 이거 명절 음식 잘못 나간다고 어깨 아프고 허리 이런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예. 그 세세한 그 치료 자리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뭐 저희가 그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본다든지 하면은 네. 속이 안 좋을 때 일단 속이 뭐 네. 많이 먹고 속이 안 좋아요 지금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부위는 뭐 다 100%는 아니지만 네. 어디가 아프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 옛날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뭐 내 손이 약손이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정성 못지않게 우리가 실제 소화가 안 될 때 이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앙 부분이 중환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실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안 좋고 저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할 때 네. 이때 많이 활용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 그 부분을 좀 넓게 그 안마식으로 좀 해준다든지 하는 거 상당히 도움될 수 있고요. 따뜻하게 해주는 건 또 괜찮습니까? 도움되죠. 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어깨가 아프다. 네. 뭐 음식 준비하면서 어깨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어깨 중앙 부위 위에쯤 보면은 네. 좀 잘 뭉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견정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네. 네. 한의학에서는 그 부분만 풀어주더라도 이렇게. 네. 그 왜 주로 마사지 보면은 안마해주면 참 좋을 그런데 것 같아요. 안마해주고 주물러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과 많이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 실제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또 집에 오다 보면은 차 오래 타잖아요. 예. 네, 밀리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귀 주위에 네. 귀 쪽에 또 아니면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네. 치하면 한 만드는 그렇죠, 데 그렇죠. 아닌가요? 예. 치하면. 네. 예. 이 부분이 그 머리 아프고 할 때도 뭐 많이 쓸 수가 있고 예. 두통 질환이죠. 그러면서 속이 안 좋고 할 때, 뭐 참멀미 할 때, 배멀미 할 때 이런 때도 많이 또 활용하면 좋은 자리입니다.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이제 방송 나가는 이쯤이 네. 우리 그 주부분들 있잖아요. 네. 시댁 가야 되잖아요. 예. 머리가 제일 아프거든요. 제일 머리 아프거든요. 안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겠지. 물론 아플. 그럴 때 머리 좀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예. 두통 해결할 수. 첫째는 그 스트레스로 오는 그 두통 있잖아요. 네. 이건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가족끼리 화목한 게 첫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래도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도 올 경우 이 눈 옆에 예. 이 이마 관자놀이. 이마 뼈와 사이쯤 보면은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태양혈이라고 합니다. 우리 왜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랑 똑같이 써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편두통이나 아니면 머리 위로 오는 통증 네. 이런 때도 광범위하게 쓰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만 좀 문질러 주고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운전 오래 해가지고 눈이 좀 필요한 그런 경우가 그 있어요. 중요하다. 네. 저희가 눈 주위에도 많은 경혈이 있어요. 네. 그래 눈썹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 눈썹의 안쪽, 가운데, 바깥쪽에서 뭐 정확한 혈자리는 뭐 정명, 어요, 뭐 찬죽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양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좀 문질러 주면은 눈의 피로가 많이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몇 가닥 안 나면 눈썹 다 빠져. 아니 그리고 이제 그
한방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집에서 왜 가족끼리 이제 예. 음식 많이 먹고 나서 예. 디저트로 뭐 커피 같은 거 말고 이런 한방차도 같이 드시면 좋은 이런 거 소개해 주시면 수없이 지금 상품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다 예를 든다는 건 이 시간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주로 다루고 얘기 나왔던 것이 근육 골격계통의 질환. 네네. 이쪽에 또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모과 있지 않습니까? 모과. 모과가 근육의 기능을 풀어주고 할 때는 네. 뭐 향기도 좋잖아요. 네. 향기도 좋고 또 맛도 뭐 상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 근육의 기능을 풀어줄 때 또 뭐 뭉치고 막 이랬을 때 풀어줄 때 저희 한의학에서는 목과락에서 그 약을 썼거든요. 나무 목자 써가지고. 네. 그런데 그 모과라는 약재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로해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혹시 제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두충이 나무 껍데기거든요. 네. 나무 껍데기인데 이게 제품으로 많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에도 보면 많이 재배도 하고 또 가꾸고 있습니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딱 쪽에서 보면 하얀 실 같은 게 좀 나오는 껍데기에서 이파리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것이 허리가 약해졌을 때 예. 특히 옛날에 한의학에서 뭐 신호요통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약해져서 오는 겁니다. 약해져서 올 때 그쪽의 기능을 보강해 주는 약재로 상당히 좋은 약재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 또 그 두충 차락에서 많이 나와서 썼었죠. 그래 그런 쪽의 차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과와 두충차. 두충. 그렇습니다. 예. 집에 가서 뭐 마셔야 되겠다. 잘 끓여가지고. 예. 교수님과 시간 보내다 보니까 벌써 끝이 났습니다. 교수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추석 명절 기해서 꼭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의학에서 네. 나오는 용어 중에도 간단한 용어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통즉 불통하고 통즉 불통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 통자는 서로 달라요. 네. 앞에 통즉 불통할 때는 아프면 뒤에 건 통할 통자입니다. 네. 그래, 통하지 않는 것이고 네. 어딘가 이게 순환되고 뭐가 돼야 될 게 통하지 않는 것이고 네. 또 통하면 네. 아프지 않다. 네. 그래 서로가 뭐 사회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 소통도 중요하고 또 소통되면 어딘가 불편한 것이 전부 해결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우리 몸에도 어딘가 이 흐르고 있는 것이 뭐 혈액 순환도 막히지 말아야 되고 네. 또 생각도 막히지 말아야 되고 네. 또 우리 기타 다른 이제 모든 장도 막히지 말아야 되고 이 순환이 잘 되면은 아픈 것도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또 우리 가정, 사회, 개인 신체까지 모든 것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했죠. 철학이라고. 과학을 넘어서 철학이라고. 네, 오늘 저희가 사실 추석 특집으로 우리 강의를 해주실 강사를 어떤 분을 저희가 섭외할까 참 우리 연출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정말 섭외를 안성맞춤으로 잘하셨다는 예, 그런 생각이 명이십니다. 들고 예, 네. 사실 저는 정말 다음에 강의가 된다면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듣고 싶네요. 너무 제 전문 분야인데 너무 쏙 진액이 잘 들었던 것 같고 특히나 더 참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훌륭한 이 한의사께서 우리 부산 지역에 계시다는 게 훨씬 더 또 저에게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후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부산대 한방병원 침구과 이병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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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공개 클리닉 오늘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박사님 네. 퀴즈 드릴까요? 오늘은 제가 드리려고요. 그래요? 추석 또 특집이니까요. 진짜? 네. 오늘 저희가 침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증상이나 뭐 크기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침술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침들 중에서 일반 침보다는 크고 네. 굵고 그리고 효과가 빠른 이 침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벌침, 벌침. 네. 2번 네. 대침, 네. 3번 금침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공개 클리닉 홈페이지 오셔서 네. 퀴즈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트위터도 열려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저하고 원고가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추석 특집인가 몰래카메라인가 싶었는데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엔 정말 저희가 생각해도 참 주제를 잘 잡고 있습니다. 요즘. 네. 명절 내내 고생하셨을 우리 어머님
주부 여러분들의 불편한 몸을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쑤시고 저린 손과 발을 살펴드리는 시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웰리스 건강식품에서 종합건강검진권을,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천사연구소에서 헤어케어 세트를, 주식회사 JBT에서 관절건강기능식품을, 매혹적인 피부를 위한 선택 벨루스킨에서 앰플 세트를, MB테라피에서 바른자세 척추 건강을 위한 힐링 슈즈를 드립니다.